안녕하세요, 꿀팁 경매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이곳은 시세가 무려 7억 5천만 원이나 다른 아파트인데요. 그런데 현재 경매 최저가는 놀랍게도 2억 4,7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7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2억 4천만 원대라니,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왜 그런지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바로 보증금의 미상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 미상이라는 이 두 글자 때문에 포기하거든요. 낙찰 후에 얼마나 더 물어줘야 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 확인 안 된 보증금을 찾아내고 그 금액을 다 물어주고도 시세보다 1억이나 싸게 경매로 취득한다면 어떨까요? 경매는 꿀팁 경매. 오늘 영상에는 법원 서류에도 나오지 않는 보증 금액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방법, 그것도 현장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쉽게 찾아내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물건은 2024 타경 6083이고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있는 청계산 벽산 메가트리움입니다. 최초 감정가는 7억 5,400에 돼 있고 지금은 5번이나 유찰된 2억 4,700에 최저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를 보시면 표시된 곳이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입니다. 현황 위치를 자세히 보면 인근에 지하철이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또한 주요 도로변과 인접해 있어 차량 진출입도 용이합니다.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와 근린 생활시설이 혼재되어 있어 주거지로서 필요한 편의시설들은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강북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해당 아파트를 지나가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약간 길목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지도로 보시거나 현장 와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이 물건은 대단지, 신축처럼 보자마자 매력을 느낄 만한 그런 대장 아파트는 아닙니다. 누군가는 세대수도 적고 평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물건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 아파트가 최고라서가 아닙니다. 남들이 잘 쳐다보지 않는 이 평범한 물건 혹은 하자가 있어 보이는 물건을 통해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여기로 찾아왔습니다.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가격적 기회이거든요. 그리고 이 방법을 한 번만 배워두면 추후에 미상임차인 이런 비슷한 물건이 나왔을 때 적용해서 또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한번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입찰 전에 이 아파트의 상세 정보도 꼼꼼히 따져봐야겠죠? 단지 정보 자료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단지는 2006년 9월 25일에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어진 지 약 20년 가까이 된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전체 규모는 총 114대로 2개 동 소규모 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주 편의성과 직결되는 주차 공간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주차 대수는 96대로 이를 세대수로 환산하면 세대당 0.84대 수준입니다. 한 가구당 한 대 주차가 어렵기 때문에 저녁 늦은 시간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실거주를 생각하신다면 평일 야간에 꼭 방문하셔서 실제 주차 상황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물건의 핵심 쟁점인 권리 분석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선순위 설정일보다 전입일이 빠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보증금은 미상입니다. 배당 신청도 하지 않았죠. 우리가 낙찰 받으려면 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전액 인수해야 되는데요. 금액을 모르니 입찰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등기부 등본을 떼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등기부에는 매매가는 나와 있어도 전세권 설정을 안 했으면 전세가는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입찰자는 위험해, 하지 말자 이렇게 판단하고 돌아섭니다. 하지만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 이 숫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바로 등기부 등본과 부동산 실거래 앱 아시를 대조해보는 겁니다. 먼저 등기부 등본을 한번 봅니다. 2009년 2월 9일 당시 거래가는 3억 원입니다. 2014년 5월 28일 거래 가액은 3억 2천만 원입니다. 이제 아실 앱을 킵니다. 2009년 2월 9일 매매 3억, 2014년 5월 28일 매매 3억 2천. 등기부 등본과 아실의 데이터가 날짜부터 금액까지 아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즉 아실의 데이터가 정확하다는 것이 검증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실의 데이터는 국토부 실거래가의 값을 끌어오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끌어왔나 안 끌어왔나만 확인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실에 기록된 전세 거래 내역도 사실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임차인 전입 시점인 2017년 인근의 전세 실거래가를 확인해보니 3억 9천만 원이라는 데이터가 확인됩니다. 날짜가 한두 달 정도 차이 나는 건 국토부에는 계약일로 작성이 되고 법원 기록에는 전입 신고일로 기재가 되니 두 날짜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서 확인해 주시면 앞으로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법원 서류만으로는 보증금이 몰랐습니다. 아마 대부분 투자자분들도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이 방법을 통해 보증금액이 3억 9천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단서를 찾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최저가는 2억 4,700만 원, 그리고 더하기 우리가 찾아낸 인수해야 될 보증금액이 얼마죠? 네, 3억 9천만 원입니다. 그럼 이 두 개 값을 합치면 총 취득가는 약
6억 3,700만 원입니다. 현재 실거래가 시세는 약 7억 3,500만 원 수준입니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시세보다 약 1억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보증금이 미상이라 남들이 외면할 때 저는 단순히 데이터 두 개를 비교한 것만으로도 1억 원의 수익 구간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남들보다 한 발, 두 발 앞서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꿀팁 영상 조금씩 영상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지막 관문이 대출입니다. 대출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25년 10월 대출 규제로 대출이 좀 힘든 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해당 물건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니까 더 까다로운 건 사실이죠. 하지만 저 역시 올해 선순위 임차인 물건을 규제 속에서도 쉽지 않았지만 대출을 일으킨 경험이 있습니다. 26년에는 규제가 완화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후순위 담보 대출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무조건 포기하는 것보다 입찰 전에 반드시 대출 상담사 분을 통해서 나의 조건과 대출 가능한 금액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살펴본 물건은 7억 5천만 원짜리가 2억 4천만 원까지 떨어진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이유 속에는 1억 원이라는 수익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정보를 통해 114대의 소규모 단지라는 점과 주차 여건 등을 확인했고 아실과 등기부 등본의 교차 검증으로 리스크를 해소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물건, 문제가 없어 보이는 물건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조금만 더 디테일을 찾아내고 분석한다면 남들이 보지 않는 물건 속에서도 분명히 나만의 수익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분석 방법 꼭 기억해 주셨다가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꿀팁 영매였습니다.